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오늘은 6장의 딕셔너리 튜플 집합의 뒷부분에 있는 심화학습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꽃집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심화학습으로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고 해서 제가 연습 문제 풀이도 같이 여러분과 하면서 곱집합의 재미있는 성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곱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이 개념은 데카르트 곱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product set 혹은 카테지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표현 방식은 이제 A와 B가 집합일 때 A 크로스 B로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원소는요. 대문자 A로 표시되는 집합 A의 원소와 대문자 B로 표시되는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집합이 바로 곱집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합 A의 모든 원소 A와 집합 B의 가능한 모든 원소 B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튜플 AB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 A가요 1과 3을 원소로 가지고 집합 B가 2와 4를 원소로 가질 때 여기서는 1과 2 그리고 1과 4 그리고 3과 2 3과 4를 원소로 가지는 이 집합들이 바로 A와 B의 곱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곱집합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함수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본 함수는요, 책에 나와 있듯이 product set이라고 되어 있고요. set 1과 set 2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반환하게 될 result라고 하는 이 집합은요, set 1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set 2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순환을 합니다. 그렇게 순환을 하면서 즉 이중 루프를 돌면서 이 모든 원소를 집합으로 가지는 그 집합을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개념 혹시 이 버티칼 바 연산이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합집합 연산이죠. 그죠? 그래서 이 리절트라고 하는 결과는요. i와 j를 성분으로 하는 이 집합의 합집합으로 구성된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 루프를 돌게 되면요.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순환을 하고 B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순환을 하면서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리고 1과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리고 3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리고 3과 4를 원소로 하는 이 집합의 합집합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프로덕셋이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 X, B와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렸던 product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집합을 성분으로 하는 집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집합 A의 모든 원소 그리고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쌍을 그죠? 튜플로 가지는 그런 집합 AXB라고 하는 집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A가 1과 2를 성분으로 가지는 집합이고요. B가 2와 4를 성분으로 가지는 집합이고 A 크로스 B는요. 3과 2, 1과 2, 3과 4, 1과 4라고 하는 튜플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곱집합의 성질과 곱집합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 6-11에 있는 이와 같은 productset 함수를 이용해서 두 집합의 곱집합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요 의외로 쉽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productset 함수를 이미 구현했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A하고 B 대신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A, 즉 1과 2를 원소로 하는 그죠? 집합 A와
새로운 B, 즉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를 원소로 하는 B라고 하는 집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A, X, B라고 하는 이 객체를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우리가 앞서 구현했던 set A, B를 가지고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출력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죠, 그죠? 그렇다면 B 크로스 A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역시 프로덕트 셋 순서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B, A와 같은 함수 호출을 통해서 우리는 B 크로스 A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객체는 대문자 A와 2, 대문자 C와 2, 대문자 C와 1, 대문자 A와 1과 같은 튜플을 원소로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A 곱하기 A, 그죠? 얘는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프로덕트 셋 A, A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크로스 A 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1, 2, 2, 2, 1, 1, 2, 2를 가지는 그런 집합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앞서 배웠던 곱집합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A 세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집합은요, A 곱하기 A 곱하기 A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 곱하기 A 곱하기 A를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짜보면요, A 크로스 A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1, 1, 1, 3, 3, 1, 3,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되겠죠, 그죠? 이 집합에다가 1과 3을 원소로 가지는 거죠. 요 집합을 곱해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곱해보면요, 이와 같은 다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와 같은 요소를 가지는 집합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산을 어떻게 구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프로덕트 셋 함수를 반복해 가지고 구현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로덕트 셋이라고 하는 이 함수, 앞서 구현했던 이 함수를 포문으로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exponent라고 하는 이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input set에 대해서 몇 번 반복할지에 대한 반복의 횟수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3으로 했을 때 product set 해가지고 한 번 호출해 주고 한 번 더 호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얘가 3이지만 실제 호출은 product set을 2번 호출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1과 3을 원소로 가지는 이 집합 A를 만들어 가지고 A3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객체를 exp A3을 이용해 가지고요,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3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코드인데요. 그래서 exp라는 함수를 구현하고 그 원소로 1과 3을 주고 이제 이 1과 3을 그죠? 이용해서 A의 3승에 해당되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즉 곱집합을 A 곱집합 A 곱집합 A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한 그 결과 A3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출력해 봤더니 이와 같은 다소 조금 복잡한 형태의 곱집합 결과가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응용해서요,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얻는 모든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사위가 2개가 있습니다. 1과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1과 2가 나올 수도 있고, 1과 3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모든 조합을 다 구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케이시즈 해가지고 1부터 6까지의 정수 값을 원소로 하는 이 케이시즈라고 하는 이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프로덕트 셋에 케이시즈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바와 같이 1, 3, 6, 6, 5, 6, 2, 1과 같은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1부터 6까지 값을 원소로 하는
cases라고 하는 집합을 만들고요. product set에 cases를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의외로 이것도 쉽게 우리가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그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집합과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는 집합은 중복된 원소가 없다는 거죠. 그죠? 주사위의 두 눈의 합을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sum하고 a tuple과 같은 함수를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눈의 합을 구해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sum tuple element for tuple element in cases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이제 문법상으로는 조금 뒤쪽에 나오겠지만 cases two times라고 하는 이 객체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순환을 하면서요. 이 객체에 대한 sum 값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혹은 리스트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봤듯이 튜플 데이터 요소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A 튜플이라고 하는 이 임의의 튜플 객체가 있는데요. 얘는 1과 2와 3과 4와 5를 원소로 하는 그런 튜플이 되겠습니다. 얘의 합을 구하려면요. sum하고 a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얘를 조금 응용해 가지고 sum tuple element for element in cases 2 times 와 해보면 와 같이 한번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완벽하지 않은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얘를 리스트에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에 넣어보면요. 네, 6, 4, 2, 7과 같은 원소를 그죠? 가지는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5와 1이라고 하는 이 튜플의 합을 반환해주죠. 반환해주는 리스트가 반환해주는 함수인 sum을 이용해 가지고요 6을 구해 보았습니다. 3과 1의 합을 구하는 그죠? sum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4라고 하는 원소를 구했고요. 1과 1의 합을 반환해주는 그죠?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2를 얻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각각의 튜플 값들의 합을 원소로 하는 이와 같은 리스트를 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펴보면요. 6이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8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리스트의 중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려면 바로 앞서 배웠던 집합 기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을 이용해 보면요. 이와 같이 나오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눈의 합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부터 12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기능을 코드를 구현해 보았는데요. 네, 교재 363쪽에 나와 있는 코드 6-10 코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프로덕트 셋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주사위 두 번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그 각각의 숫자의 합을 우리가 이와 같이 집합에 넣어 가지고 한번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코드를 설명하는 게 6-10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응용해 보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도 구해볼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이 product set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두 번 쓰는 겁니다. 처음에 product set을 이용해 가지고요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여기에 넣고요.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시 주사위를 한 번 던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와 product set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이와 같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코드요. 이제 cases 2 times 4를 set cases
cases 2 times를 출력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이제 cases 3 times라는 뜻이죠. product set of cases 그리고 cases 2 times product set 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oduct 3 times를 출력해 보면요, 이와 같이 굉장히 큰, 그죠? 예,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len of cases 3 times를 가지고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모두 몇 가지죠? 216가지죠. 그죠?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 즉 216가지의 경우들은요, 튜플 안에 다시 튜플이 있는 형태인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된 이 튜플을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불러가지고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원소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임의의 튜플을 하나 가져와서, 그죠? 이 튜플의 sum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of tup를 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과연 6 더하기 4 더하기 3의 합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에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정수 객체죠. 그리고 얘는 튜플 객체죠. 네, 이 경우는요, 모든 튜플 원소인 6과 4와 3을 꺼내 가지고 S에 넣어서 이 합을 출력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귀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튜플 안에 있는 모든 정수값을 반환해주는 새로운 함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첩된 튜플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요, 재귀 호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재귀 함수 배웠죠? 자기 자신을 호출해주는 함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튜플 sum이라고 하는 이 재귀 함수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 재귀 함수는요, isInstance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씁니다. 이 함수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온 tup라고 하는 애가 정수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얘가 해주는 일은요, tup가 int형일 때 바로 이 정수를 반환해 줍니다. 만일에 tup가 int형이 아닐 때는요, 그때는 occume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생성한 후에 tup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순환을 하면서 재기적으로 tuple sum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해 주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엘리먼트는요, 최종적으로 인트형일 때만 멈추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재기적으로 호출돼요. 그러니까 튜플 안에 원소 중에 튜플이 있으면요, 계속 호출되고, 인트형이면 그 정수를 반환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수가 반환되면 그 정수 값을 accum이라고 하는 이 값에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accumulate 값을 반환해주게 되면요, 튜플 내에 있는 모든 항목의 합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튜플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반환해주는 이 값을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는요, 코드 6-11 교재 366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tuple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구현해 가지고 이 함수는 재기적으로 tuple sum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언제까지 float나 혹은 int가 나올 때까지 계속 tuple sum 자체를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accum이라고 하는 이 값에 넣어서 반환하는, 네, 그런 형태로 되고 있죠. 그죠?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를 다 구해놓고 그 경우에 대해서 그 튜플 값을 tuple sum이라고 하는 함수에 넣어서 호출해 줍니다. 자, 그러면 모든 튜플의
그죠? 성분의 합을 발환해 주겠죠. 그죠? 걔를 여기 있는 리스트에 넣어 가지고요. 그 리스트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 봤더니 첫 번째 케이스가 이거죠. 그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와 4와 2, 그리고 2와 4와 1, 2와 3과 1, 1과 4와 5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합이 이와 같이 8, 6, 10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주사위를 여러 번 던졌을 때 특정 값 이상을 얻을 확률을 한번 구해 볼까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조합해 가지고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를 3번 던져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이 출력합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앞서 봤죠? len 이래가지고 그죠? 구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length를 구했더니 얼마죠? 216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는요, 135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출력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볼까요? 자,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cases라고 하는 객체를 정의합니다. 이 객체는요, 1과 3, 4, 5, 6을 원소로 가지는 객체인데요. 자, 이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라고 하는 새로운 객체를 만듭니다. 얘는요, 우리가 앞서 배운 exp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함수, 그죠? 거기에 cases 3 을 호출하면 되겠죠. exp가 정의되지 않았으니 def exp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은요, input set과 exponent가 되고요, 리절트는 최초 상태에서 input set을 해주고 for underscore in range exponent 마이너스 1은 루프를 돌면서 각각에 대해서 s equal product set 이래가지고 그죠? s 그리고 input set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해놓고 이것을 리턴해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exponent 함수를 구현해놓고 다시 한번 cases 3 times equal exp cases 하고 3 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이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cases 3 times를 호출하게 되면요,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미 살펴봤듯이 우리는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길이를 구해 봅니다. 그죠? 그리고 주사위를 3번 던져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total cases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와 같은 값을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죠? 결과는 이와 같이 216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탈 케이시즈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요 눈의 합이 216가지 중에서 요 놈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만 구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n cases equal 0이라고 해서 모두 몇 가지가 있는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n cases 값이 0인 요런 값을 새로 하나 선언해 놓고요, cases 3 times의 모든 튜플에 대해서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c에 넣어 가지고요, 이 c 값을 인자로 가지는 tuplesum 함수를 호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tuplesum 함수는 이 c라고 하는 인자의, 그죠? 튜플에 있는 모든 성분의 합을 발환해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1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그죠? n cases 값을 1 대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놓고 이 n cases를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출력해 봅니다.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가 바로 n cases에 들어있겠죠. 그죠? 그러면
경우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135가지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주사위를 3번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합이 특정한 값 x 이상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prov of 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3 이상의 값이 나올 확률, 4 이상의 값이 나올 확률, 5 이상의 값이 나올 확률을 각각을 이렇게 구해보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prov over 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요, 생각해 보시면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새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tuple sum product set 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오고요, exp라고 하는 이 함수도 가져왔습니다. 그죠? 자, 얘를 가지고 한번 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건데요, 이 함수의 이름은 prov of x라고 하는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구할 거는 뭐냐면요, x 이상의 값이 나올 확률을 반환해 주는 거죠. 그죠?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cases라고 하는 1부터 6까지 값을 가지는 집합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앞서 했던 것처럼 cases 3 times라고 하는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데, 얘는 exp 함수를 써서 cases 그리고 3, 그죠? 이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cases 3 times에 들어있겠죠.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경우를 total cases라고 하는 이 변수에 넣어 볼 겁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죠? len cases 3 times의 길이를 알면 되겠죠. 그죠? 앞서 살펴봤지만 216가지가 되겠죠. 그죠? 다음으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n cases equal 0이라고 해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저장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요, for c in cases 3 times, 즉 cases 3 times의 모든 튜플에 대해서 순환을 하면서 튜플 썸이 뭐였죠? 튜플 안에 있는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거였죠. 그죠? 이 c 값이, 그죠? 10이 아니고 x 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죠? n cases를 1 더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반환해 줘야 될 건 어떤 걸 반환해 주면 될까요? 리턴해야 될 게 뭘까요? 이것은 어떤 수 x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n cases 곱하기 100 확률이니까, 그죠? 그리고 나누기 total cases가 되겠네요. 그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prov of를 구했습니다. 우리 한번 프린트 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네, 눈의 합으로 3 이상을 얻을 확률을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여기 빠트린 괄호를 하나 더 놓고 3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해봤더니 100%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요, 4 이상이 나올 확률, 그죠? prov of 4를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네, 99.58%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포문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for i in range 해가지고 3 이상이 나올 확률부터 18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해 볼 겁니다. 그죠? 그리고 prove라고 하는 변수에는 prove over 해가지고 이 i 값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for i in range 3 19를 하게 되면요, 3 이상이 나올 확률부터 18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고요, 그때 prove over 확률 값을 prove에 넣어줍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 값을 이렇게 포맷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i와 프로브 값을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이 나오네요. 그죠? 눈의 합으로 3 이상을 얻을 확률, 4 이상을 얻을 확률, 5 이상을 얻을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곱집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곱집합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소 까다롭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주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제귀 함수를 쓰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요, 아래쪽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